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이족 보행하는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590억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를 할 거라고 1년 전에도 예상을 했었어요. 타 채널 가서 삼성전자가 뭐 살 거냐 그래서 그때 유진 로봇이 유행했는데 그거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야 된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맞춰서 기분은 좋아요. 솔직히 싫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수능 기출 문제 딱 쪽집게 한 강사 느낌인데 10개 중에서 3개 맞추면 성공한 인생이라 보거든요. 어쨌든 새해는 안타 하나는 쳤습니다. 올해 안타 2개만 더 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잘 맞춘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베스트 선택을 했다라고만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파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그룹의 원툴 캐시카우였던 반도체에도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급감했습니다. 반도체야 불안과 호황이 4년 차이로 돌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디램 천하에서 낸드 플래시 천하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디램은 3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인데, 낸드는 달라요. 물론 낸드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하지만 5개 회사가 있는 시장이라서 압도적이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 낸드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운드리 시장은 TSMC랑 삼성이 양분했지만 객관적으로 TSMC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이 시장은 돈을 누가 얼마나 많이 투하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률이 적게 들어가면 떨어진단 말이죠.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지금 파운드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TSMC가 3나노 수율이 80%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로봇에다가 590억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멀리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 전에도 삼성전자가 로봇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로봇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 미지의 세계지만 테크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완성되면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다 맞물려야 되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음 혁신 제품을 로봇이라고 보고 있어요. 4개월 전에도 달란트 투자 나가가지고 앞으로 길게 보고 큰 수익 내려고 하면은 로봇이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했었고, 11개월 전에는 그 유진투자증권에 나가서 로봇주를 2부에 걸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했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당시에 이제 소문 돌았을 때 유진 로봇을 인수하지 않나요? 했을 때 그건 시너지가 안 날 것 같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력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삼성은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랑 시너지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로봇 회사가 경쟁 회사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삼성이 가지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인수보다는 지분 투자로 바꿨어요. 로봇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한 거는 내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걸쳐놓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앞으로 최고 하이테크를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드를 뿌려놓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로봇의 종류는 쿠팡, 아마존 같이 물류 창고에서 쓸 수 있는 물류 로봇이 있고요, 반도체나 공장에 들어갈 제어 로봇이 있고, 지금도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 팔이 있고, 미세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 로봇도 있습니다. 아마 제어 로봇이랑 의료 로봇도 투자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랑 라이프를 함께해요. 평생을 말동무도 되고 집안일도 하고 장을 보러 다니고 같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가전제품을 다 연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로봇이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에어컨, 보일러,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모두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고 로봇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바뀌어요. 경쟁사 대비 더 유리한 로봇이 되겠죠. 로봇의 스피드, 정밀 제어 기능을 올리는 것보다는 가전제품을 연동시켜서 로봇이 원격 명령을 통해 가지고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이 로봇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가전제품과 연결 판매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필요한 노인은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집안일을 해주면서 부족한 운동 능력을 보호해주고 주인의 건강을 매일 체크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 안색이라던가 경련이라던가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던가 언어력 감퇴, 안구 상태 같은 거를 다 스캐닝 해가지고 주인이 지정한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는 데이터가 이상 징후가 떴다 이랬을 때 고객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병원으로 한번 내원해라, 정밀진료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은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져서 인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진료 데이터를 병원이 처리할 거냐 삼성이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 빅데이터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건데, 로봇을 장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병원에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니면 이 환자에게 제일 잘 맞는 병원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한다라 그러면은 삼성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삼성이 하고 있는 게 삼성화재, 삼성생명인데 고객의 스캐닝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알맞은 보험을 추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뇌졸중 확률이 굉장히 높네, 가입 거절,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쥐고 있을 때 보험사는 엄청난 날개를 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약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빅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죠. 삼성화재, 삼성생명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가지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계열사들을 다 시너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른 로봇보다 상용화가 가장 나중에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인 언어 인공지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명령어를 넣어줘야 움직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이 아니라 오늘 목마르네 말을 해도 이 생각을 연결해서 주인님이 좋아하는 아이스 커피 어떠세요? 제가 갖고 올까요?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걸 소화하려면 많은 생각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차율도 적어야 돼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마트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드웨어의 성장 한계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싸움으로 바뀔 거라 보거든요. 만약 삼성이 로봇 하드웨어만 개발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 꼴 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구글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돈은 구글이 법니다. 다음 로봇 사업에서는 소장농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죠. 그래서 삼성은 로봇 하드웨어에는 지분 투자로 협력을 이끌어가고 인공지능에 본격적인 투자를 해서 직접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걸 키우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무엇을 인수할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려워요. 이미 구글이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과 통신사들이 인공지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부들을 삼성이 다 넘겨 가져간다 하더라도 과연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입니다. 삼성도 빅스비가 있고 애플은 시리, 아마존은 알렉사가 있는데 삼성이 향후 여기에 큰 투자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비용이 파운드리 투자하는 만큼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마다 로봇의 형태를 보면은 앞으로 다음 먹거리를 무엇에 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대차도 로봇계를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활용할 거냐? 콘티넨탈이 이미 보여준 미래사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로봇계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자율주행차 안에 로봇계들이 타고 있고 택배를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운전사와 배달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쿠팡, 배달의 민족이 자율주행차 로봇계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로봇을 모빌리티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2017년에 구글이 소프트뱅크에 매각했던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다시 사들인 거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로봇의 하드웨어보다는 인공지능에 집중한 거고, 현대차는 하드웨어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럼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가 서로 결합을 하거나 시너지를 내서 스마트폰 같은 시장을 도전하러 갈 거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는 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새해 첫날부터 1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테슬라봇은 개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을 내셔야 되는 게, 모든 병은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테슬라로 열받는 마음을 잠시 홍삼으로 식히겠습니다. 건강해야 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 침향 홍삼을 먹어요. 명절 선물로는 홍삼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테슬라봇은 개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니까 로봇 강아지처럼 뛰게 하면 될 텐데 왜 이족보행하는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삼성, 구글, 애플이 경쟁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뛰어든 겁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집안일을 하는 완벽한 비서를 꿈꾸겠다. 우리는 모빌리티랑 휴머노이드 둘 다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쟁쟁한 경쟁자를 이길 만한 하드웨어를 갖춘 게 맞는지, 인공지능이 있는 건지 아직까지 AI 데이를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번 AI 때 좀 더 발전된 것들을 보면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 이를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 애플, 구글, 나머지 자동차 회사가 가진 시장을 테슬라 혼자 다 먹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상한 점 하나는 애플의 사업과 테슬라의 사업이 묘하게 겹치지가 않아요. 최근에 다시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포기했고 애플카는 2026년 출시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카 시장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애플 방식대로 단독으로 갈 거냐? 자동차만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향후에 로봇이라던가 스마트카, 인공지능, 이 시장을 애플이 3개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1등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애플 제국 유지가 되는데, 구글처럼 애플이 인공지능이랑 소프트웨어에만 집중을 하고 하드웨어 형태의 이제 스마트카라던가 로봇은 테슬라를 활용하는 게 시너지가 좋긴 좋아요. 다만 이제 애플의 고집이랑 테슬라의 고집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집이어서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열리면 인류는 더 편한 삶을 살 거예요. 근데 한참 뒤의 일이겠죠. 부모님 집에 로봇 한 마리 선물해서 효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장수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원더풀 침양 홍삼 새해 선물, 설날 선물로 여러분들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하시라고. 공동 구매 중이니까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홍삼 먹고 영상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